더 죽고 싶었어. 내가 넣었으니까. 내가 가습기 안에 가습기 하기 전에 넣었잖아. 애기한테 더 가까이 돼. 더 공포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가습기를 사다가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거기다 넣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너무 내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게. 201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섬유화 증상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폐는 새하얗게 망가진 채 제대로 숨조차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2011년 이전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이 죽어나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잇따라 발생하는 이 죽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을 죽게 한 그 독성 물질은 은밀하게 거래된 것이 아니죠. 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됐습니다. 물론 정부의 허가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까지 매년 60만 개씩 팔려나가던 히트 상품이기도 했죠. 그것은 바로 내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뜰히 사갔던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정부가 확인한 1, 2차 피해자는 530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는 146명입니다. 그 3차는 2015년에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사 중인 숫자가 752명이고요. 정부가 피해 신고를 지난해까지만 받아서 현재 환경단체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2016년에만 새로 피해 신고된 양이 250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피해 신고된 게 1,500명이고 사망자는 한 23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3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낸 A사 제품의 PHMG 살균제 독성값은 무려 2,500이었습니다. 독성값은 일반적으로 이를 넣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으면 이 독성 성분이 수분과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사되어 코를 통해 폐포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독성 성분은 나노 입자 크기로 아주 작아서 더 심각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가습기 살균제는 세정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요. 피부에 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도가 달라지면 다시 위해성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기본적인 규제조차도 갖춰지지 못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왔는데요. 이런 생활용품에서 어떻게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그 제조회사와 판매한 회사들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공방전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해성을 알리고 판매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제조 판매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병원에서는 가습기를 쓰게 권유를 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쓰도록 해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된 거로 보입니다. 2011년 8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건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1월이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이제서야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해성 여부를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요? 200여 명 이상이 죽어 참사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하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2년 겨울 산행을 위해 등산용품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던 한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바로 병명은 급성 간질성 폐렴이었는데요.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방수 스프레이에 들어있던 미립자의 불소공중 합체가 지목이 됐죠. 우리는 여전히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표백제, 항균제, 방향제, 화장품, 헤어용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품들 속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나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생활 속 화학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져야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올바른 기준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